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공음악 2024년 대비 합격 설명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23년도부터 23년도 데뷔부터 전공음악을 하고 있는 온율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합격 설명회라는 것은 이제 임용을 생각하시고 이제 교사가 되고 싶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1년간 이제 올해 합격을 위해서 24년도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좀 어떠한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저한테 또 질문을 주시면 되겠지만, 혹시 또 궁금한 거 유튜브로 보고 있으시면은 저한테 뭐 카페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로 연락을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은 합격까지 함께해요 이렇게 얘기를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진짜 임용고시를 저는 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교사가 꿈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제 이따가 잠깐 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제 좀 음악학이라는 게 좋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작년에 겪어보고 나니까 제가 정말 이게 더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저도 선생님들 못지않게 밤을 많이 새고 선생님들 못지않게 정말 그런 걱정과 근심에 시달리면서 또 1년을 보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저 스스로가 올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신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렇게 연락을 긴밀하게 주고받으면서 같이 가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간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1년을 가봤으면 좋겠고요. 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좀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고 하지만은 간단하게 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음악학을 전공을 했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니의 꿈이 저를 피아노 전공을 시키는 거여가지고 이제 혹독한 트레이닝을 이제 못 견딘 거죠. 이제 일찌감치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음악을 못 하겠다 하다가 이제 여러모로 이제 저의 깊은 마음속에 음악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대학을 이제 음대로 가게 됐는데, 작곡을 되게 제가 잘할 줄 알았더니 저는 약간 고3 고2 때쯤부터 이제 음대 입시를 했는데, 그때부터 음악사가 전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음악사를 너무 좋아해서 그때 전집이 집에 막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막 읽으면서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작곡가 학생으로서 지냈는데 2학년 1학기 때 음악사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마침 음악학 전공이신 교수님께서 학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상담 끝에 저는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서양음악사 시대별로 하나씩 잡아서 논문 쓰면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고, 그때 지도해 주신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모 대학에 또 교수로 계신데 너무나 잘 배웠어요. 그때 그 선생님과 지금도 굉장히 끈끈한 사제의 정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학기에 현대음악으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저는 좀 음악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쨌든 서양음악에만 국한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한국음악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국음악학 하는 곳으로 왔는데, 사실은 저는 완전히 국악을 하는 곳인지는 모르고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와봤더니 다 이제 평생 국악에 평생을 바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약간 한국의 음악이라는 현상, 음악 사회학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한자 율명부터 외우면서 그렇게 좀 고생을 하면서 대학 석사 시절을 좀 보냈었고, 그때도 이제 지도 교수님을 또 너무 좋은 분을 또 만나서 공부를 되게 재밌게 하면서 이러저러한 가르치는 기회들도 있었고, 제가 또 약간 이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악 전담교사도 한 5년 하고, 여기 예술 강사 한 7년 하고, 제 대학생 때부터 되게 가르치는 일들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연구 양력이 뭐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음악학을 하면서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오늘날의 음악 현상 이런 거였었는데, 근현대 음악 연구를 그래서 저는 지금 과외로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근현대 시기에 우리나라의 보통학교 이렇게 해서 음악 교육사 이런 거 배우시면 이제 보시는 그 교과서들을 제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교과서들을 보면서 음악 임용시험이 엄청 어렵고 어떻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어려운 걸 다루지 했는데, 거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대학교 생겨서 음악교육 할 때부터 그런 거 다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깊은 것을 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불평만 했구나 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현대 연구원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화연구소, 여기는 뭐 올해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현은 아니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광성학교 최신창가집이라고 그 1914년도에 그 북간도 쪽에서 또 우리 막 그 항일운동하는 학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도 음악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논문을 최근에 쓴 게 이번에 수정호 게재가 되어서 또 막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씩 이제 그 더 집중을 이제 여러저렇게 겹쳐 있었던 것들에서 작년에 이렇게 임용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제가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값지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서양 음악도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국악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이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는 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그게 조금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이 22년도 12월 달이죠. 12월 달이라서 당장 우리가 다음 달부터 제 수업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가 시작을 하고, 저희가 시험을 보는 게 언제냐면요, 이제 11월 달에 1차 시험을 이제 마지막 주 토요일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직 이제 1년이 이제 채 남지가 않은 거죠. 이제 시험을 보기까지. 그래서 이때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1차에서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 상태로 2차를 준비하시게 되거든요. 그 사실은 나의 체력은 어디까지 있어야 되냐면 1월 말까지 있으셔야 돼요. 1월 중순까지. 그래서 1월까지 체력이 없으면은 사실은 이때쯤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하세요. 많이 지쳐하시고, 왜냐면은 이제 이제 공부할 시간이 2달 남았다. 100일 남았다. 이제 두 자릿수 막 10일 남았다 할 때 되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에 시험을 보고 나서도 멘탈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2차 시험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도 100점 만점, 여기도 100점 만점, 이렇게 점수들이 다 중요하고, 특히 1차 시험보다 2차 시험은 한 뭐 1.5배수 막 이렇게 뽑기 때문에 2명 뽑을 자리에 3명 데려다 놓고 면접 보고 수업 실현하고 실기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라고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랑은 이제 11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2차의 기회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통과한 사람들이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뭐 TO다 이런 말이 있는데, TO는 이제 몇 명 뽑을 거냐, 이게 이제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라는 것은 대략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제가 이제 지역별로 조금 다른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지역마다 인원도 다르고, 뭐가 다르냐면 1차는 전국이 동일하게 보지만 2차에서 보는 그 실기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막 서울 같은 경우는 국악을 뭐 잡가, 판소리, 민요 이런 걸 다 연습해야 돼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본다 그래도 민요만 보거든요. 그러면 교과서 민요만 공부하시면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뭐 응용반주 시험을 보고, 어떤 지역은 피아노 정반주 이거를 2조에서 봐라, 이렇게 또 정해져 있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보면서 최대한 내가 사는 지역과 가까우면서 내가 2차를 좀 대비할 만한 곳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결정이 언제냐면 10월 달. 그래서 10월 달에 본 TO라고 해서, 이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5명을 너무 부정적인 말이 50명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본 TO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는 53명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서, 아니면 그대로 줄지는 않더라고. 줄으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요때는 내가 마음을 딱 정해서 어느 교육청 여기에다가 딱 원서를 접수를 하는 것도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선생님들의 그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몰렸을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마다 경쟁률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느 지역은 대략적으로 2차 시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곳, 내가 평생을 앞으로 다닐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되, 너무 그것부터 막 경쟁률부터 따져가지고 내가 여기 지역을 하면 붙겠지, 여기 지역 하면 어렵겠지는 조금 밀어두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위에 4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4가지이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좀 길다랗게 막 가격이랑 해가지고 그거 보셨을 텐데요. 그걸 이렇게 가로로 정리를 해봤는데,
해봤는데요. 교과서 분석을 10주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요. 여기 한 2주 정도 남게 되죠. 그쵸? 그쵸. 한 4주라고 치면 한 달을. 그 다음에 3월 달에 여기 조금 남게 되고, 그 다음에 4월에 또 시작을 해서 전공심화반 10주를 하면 여기 또 2주 정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 그러니까 23년 대비할 때는 제가 8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약간 인강을 또 들으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밀리고 이렇게 못 들은 때가 있는데 이거를 보충할 시간이 너무 없으면 좀 허덕이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제일 메인은 사실은 교과서 분석반, 전공 심화반,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통합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했을 때 약간의 여유가 여기 사이에는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기초 이론. 기초 이론이 통론 문제가 올해도 굉장히 발목을 잡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1차 시험이 총 23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합해서 80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통론 문제가 한 10점은 100점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번에도 음이름, 개이름, 영어식 이름 써라 이런 것들로 사실 점수가 깎이게 되고, 뭐 통론 같은 거, 뭐 아첼레란도 이런 거는 기본이고 정말 선생님들께서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 기초적이지만 꼭 짚고 가셔야 되는 것들이 이게 처음에 화성학과 함께 집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성학 2가 사실은 이제 임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이번에는 뭐 차용함 이런 거 나왔지만 뭐 나폴리, 그 다음에 뭐 전조, 뭐 그 다음에 뭐 직육함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화성학 여기 두 번째 시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했을 때는 사실은 형식 대위가 없었는데 이번에 넣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형식이 올해 시험에는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교과서에서 형식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 알고 계시죠? 또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제일 그 완성된 폼이라고 하는 소나타 폼까지 있지만은 뭐 단순 2부분이냐, 복합 뭐 순환이냐, 뭐 3부분이냐, 그 다음에 론도 이런 것들 정말 단골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해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올 정도로 이것도 빈도가 높은데 이 형식을 화성학에서 다루기는 하거든요. 여기 제가 교재로 쓰는 게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그 보통 화성학 책에 형식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요때 와서는 이제 아주 그냥 악곡들 중에서 형식이 분명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연습을 하는 식으로 보시게 될 거고요. 대위도 사실은 이번에 23년 대위 때는 따로 보지 않았었는데요. 대위도 뭐 딱 대위를 문제를 풀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요걸 응용해서 문제가 충분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거까지 많이 시간을 들이기엔 아까운 부분들이라서 요거는 4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 교육론도 이렇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요거는 쉼이 좀 없이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 달부터는 이제 뭐뭐뭐 나눌 거 없이 통합해서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반이랑 모의고사반은 이제 그때 가서 또 OT가 있겠지만은 다 섞여 있어요. 그 작년에 저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반 할 때 이제 주차별로 12주면은 이제 뭐를 보겠다. 그래서 영역별로 좀 예고를 해드려서 그거를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오셔서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통정리해서 시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7월부터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쉬어도 안 되고요. 만약에 12주 했다가 요때가 빈다? 저는 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이제 문제풀이반부터는 진짜 밀리시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빡빡하게 이거 끝났으면 바로 다음 주에 모의고사 시작을 해서 저희가 모의고사로 문제풀이를 또 계속 연습을 하시고 첨삭을 받으시고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7주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아마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스스로 정리를 좀 해보시는 시간으로 비워놨는데 이때 저도 그렇게 남겨놨다가 올해는 좀 마음이 또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특강을 또 찍기는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늘어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한 해 진행을 하면서 한 번도 저는 뭐 수업을 뭐 빼먹거나 아니면은 예정된 것보다 뭐 지나치게 뭐 많이 뭘 한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계획한 대로 좀 가는 편이고 저 스스로도 그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인강 언제 딱딱 듣고 나는 공부 시간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저랑 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수업을 드렸는데 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다 하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수업에 또 다음에 반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왜냐면 한 분이 이해 못 하셨으면 저는 그거는 제가 또 전달을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모의고사랑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풀어보면은 이제 선생님들 실력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질문을 하신 것들이 많으시면은 그게 그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같이 성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월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2차 시험 대비로 아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발표가 나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행복한 해피해피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진짜 합격을 한다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이 자리에 오신 거고 다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임용고시란 무엇인지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임용고시가 뭐 대충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말씀만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시험이고 뭐가 나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은데 뭐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게 평가원 사이트 가면은 이제 수능도 평가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쵸? 옛날에 고3 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은 평가원 3월 뭐 모의고사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능 같은 국가고시를 관리를 하고 뭐 초등 임용, 중등 임용 이런 걸 다 평가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가보시면은 개요부터 해서 이제 출제가 어떻게 나온다, 채점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출제한다 이런 것들이 막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걸 보실 텐데요. 여기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은 일단은 시험 자체는 우리가 중등학교라고 하는 중고등학교에 이제 정식 교사가 발령되시는 그런 시험이 되는 것이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여기 중요한 것들은 이거죠.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수능처럼 뭐 일괄적으로 물론 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응시 원서 자체를 교육청에다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추가를 해봤는데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가 반드시 포함이 되셔야 되거든요. 사범대 교직이수를 했다. 내가 사범대를 나왔다. 그 다음에 내가 일반 음대이지만 교직이수를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교육대학원을 나왔다.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안 되시면은 교사의 꿈이 있으시다면 이 중에 하나를 충족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2급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3급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1년에 5번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 되면은 진짜 다른 거 하실 시간이 없으신 거 아까 시간표에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웬만하면은 한 3주, 4주 잡고서는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올인은 아니고 다른 거 공부하면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요거는 없으시면은 상반기 중에 좀 시험을 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범위도 맨날 범위가 많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범위가 교과서예요. 결국에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분석반을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10주를 이제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문제풀이반 할 때 제가 교과서 자료를 인출되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 정도로 교과서는 되게 중요하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사용되었던 악보라든지 거기서 요구했던 뭐 교수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과서 내용이 진짜 적게 잡아도 60, 70%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도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총론이 뭐냐라는 이런 자료는 제가 제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준 자료들, 뭐 음악과 교육과정이라든지 여기 총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그 범위를 평가 기준하고 원칙 뭐 해가지고 그 자료도 있거든요. 그것도 카페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다 가입을 안 하셔도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제가 일단은 1차 시험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11월 말에 본다고 하는. 그래서 1차 시험은 보시면은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전공 80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100점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문제에서 교육학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랑은 교육학을 같이 안 하시게 되고 요거를 이제 60분 동안 이제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이제 전공을 이제 2교시, 3교시 나누어서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악곡을 주고서는 요 부분에서 여기 화음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뭐 나폴리 화음이다. 이러면 단답형이죠. 근데 이 화음의 기능을 써라. 그러면은 딸림 화음을 수식한다. 뭐 아니면은 이게 종지로 가는 뭐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것이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서술이 길어봤자 막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얼마 전에 시행됐었던 23년도 이제 시험 문제인데 요거 아직 못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요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카페에 안 올려놨는데 올려놓을게요.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제가 요거를 해설한 강의도 있어요. 강의도 있고 해설하면서 각 문제마다 답이 뭔지 써있는 PDF도 같이 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서 아 답이 이건데 왜 이걸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해설 강의도 한번 1월 오기 전에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기출 문제는 모든 출제된 문제는 덩그러니 있는 문제는 거의 없다. 다 그 이전부터의 다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파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페에 있는 제가 평가원에서 나온 파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시험 범위고 교과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가르쳐셔야 되는 거라면 요거는 누구를 평가하는 거냐면 교사 될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요 파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 다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일단은 교과 교육학이라고 나와 있는 게 요게 아까 보셨던 그 음악 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공 A, B에 포함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교과 교육학, 음악 교육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학 해가지고 여기에 서양음악하고 국악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한 1대1대1 비율로 들어가게 돼요. 음악 교육론이 조금 더 적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 음악교육 철학부터 해서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요것들은 항상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오고요. 한 문제에서 2문제는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이 저 말 같고 하시겠지만은 좀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조금 준비가 내가 돼 있다라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이 교과 교육학이세요. 그래서 요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제가 이따가 이거를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미리 하고 싶으면 어떤 책 읽으시면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으로 와보시면은 여기가 한 70%는 차지를 하고 사실은 어렵게 나오는 것도 교과 내용학입니다. 그 음악 교육론에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보시면은 화성학 반드시 나오는 게 화성학이에요. 그래서 화성학은 항상 한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학을 처음부터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기에서 근데 보시면은 뭐 변화화음 부속화음, 요거 세컨더리 화음, 반음계적 화음, 요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사실 어렵지 않죠. 음정이라든지 3화음, 7화음 이런 거는 내가 음도만 잘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건 어렵지 않다. 음정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종지도 의외로 많이 틀리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사실은 종지 종류가 이렇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정격 종지 5도, 1도, 그 다음에 반종지 5도로 가는 거, 그 다음에 허위 종지 5도에서 6도 가는 거, 변격 종지 4도에서 1도 가는 거. 요거 들으면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4가지인데 요거는 주로 알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기능을 좀 물어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지도 나오면 땡큐 하는 것이고 비화성음도 되게 많이 나와서 거의 빠진 적 없이 나오고 있는데 비화성음 종류가 한 6개인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경과하냐, 갔다 오는 보조음이냐, 아니면 전타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종지라든지 비화성음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틀리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 변화와 부속화음 이런 것들은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요거는 이제 화성학 2번째 시간 때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을 할 거고요. 가장 어려워하시는 화성학이 바로 2조와 전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2조 악기랑 주로 총부 읽기랑 같이 엮어가지고 그 2조를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전조 같은 경우는 전조도 많이 나오죠. 근데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전조 유형은 지금까지는 조금 정해져 있었고 많이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 일단 처음에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려우셔서 요거는 시간을 좀 가지고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성법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점수를 안 깎이고 가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답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화성학은 그렇게 좀 목표를 두고 가시면 좋겠고요. 대위는 지금 설명드릴 것보다는 요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주짜리 그 5월 달에 있는 그 수업 때 대위도 이제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지는 악곡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그 이상으로 신경 쓸 것은 별로 없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식론도 마찬가지인 게 뭐 소나타 형식 같은 것도 굉장히 완성된,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완성된 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완벽하게 소나타 폼에 맞아 떨어지는 곡은 사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소나타 폼 악보들을 보면은 그게 사실은 그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있잖아요. 송무경 선생님 책. 거기 악곡 예시 7개 중에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이 아주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이거 소나타인데 분석해 볼래? 할 수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워낙 변형된 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시험에 딱 필요한 그거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동기악구, 악절 이런 것들도 화성악 하실 때 다 같이 보고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형식론에서 뭐 호모포니와 폴리포니, 악곡 형식 위에 포함되는 거고, 호모포니, 폴리포니 요것도 되게 쉬워요. 이게 위로 쌓인 음악이냐 옆으로 가는 음악이냐, 요거 교과서에서 이거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핸델의 할렐루야에서 처음에 할렐루야 할 때는 호모포닉 하다가 뒤에는 이제 각 성부가 독립적으로 가게 돼서 그거 비교하는 게 교과서에 여러 군데 실려 있어요. 근데 고맙게도 임용에도 몇 번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호모포니냐, 어디까지가 폴리포니냐, 이런 식으로 좀 여기는 어렵지는 않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게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주 형태, 요거는 여기서 어려운 것들은 뭐 이것들에 대한 악곡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 경우,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감상 파트 이런 거에서 중요한,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한 악곡들은 악보도 실어주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고 셀 수 없는 그 많은 악곡들 중에서 저희는 교과서에 있는 것부터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곡들은 만약에 뭐 무소르그스키의 뭐 민둥산의 하룻밤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악보를 보는 순간 뭘 물어보겠구나가 연상이 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이 악곡을 소개할 때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교과서 분석반에서 같이 볼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악곡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오페라 오라토리오는 교과서에서 아예 챕터 자체가 극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판소리, 뭐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극과 음악의 결합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뭐 다른 예술 장르가의 결합 이런 거 교과서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되게 대표적인 게 오페라, 그리고 오라토리오, 조금 더 가면 칸타타, 순환곡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되게 곡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예를 들어 판소리다, 여기 판소리는 아니지만 극음악으로 다 묶여 있거든요. 교과서에는 판소리다 그러면은 악보를 주고서 이 대목의 이름, 그리고 이게 속해 있는 판소리 마당명을 써라. 아니면 모차르트 오페라가 나왔을 때는 아예 그 인물 관계도를 주고서는 누가 노래한 것인지 맞춰봐라. 그 다음에는 뭐 오페라 안에 여러 가지 아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순서대로 배열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면은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교과서에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게 왜 물어볼 만한 문제였던 것인지, 그냥 이렇게 문제 내용만 들으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까지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저희가 모의고사반, 또 문제풀이반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대비가 되어 가는구나, 이게 좀 자신감이 생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곡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는 막 오선지를 주면서 막 그려봐라 이런 건 없어요. 옛날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출문제 보면서는 좀 연습을 하시고 할 텐데, 이거는 뭐 오지선다 이런 거 문제할 때도 뭐 이 선율이 뭐 잘 맞는지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었고, 뭐 육자배기 토리 같은 거 주면서 이 토리에 맞게 선율대로 작곡을 해봐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응용을 해서 나오는 편이라서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시대별 음악 양식이라고 해서 서양 음악사,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음악사가 아닐까 싶고, 저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서 서양 음악사적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화반은 서양 음악사로만 거의 진행이 되거든요. 심화반 10주 동안은. 그래서 그 정도로 양이 많은데, 저희가 악곡 위주로, 그리고 교과서에서 말한 골자 위주로, 그 다음에 기출에서 중요하게 여겼었던 거 위주로 이렇게 가면은 선생님들께서 뼈대를 세우시는 시간이 분명히 되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좀 같이 가야지 쓸데없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음악사, 이거 작품이랑 당연히 엮여서 나가니까 이따가 제가 교재 설명하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게도 제가 교재를 따로 드린 게 없었는데 올해는 악곡집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요만큼 한 줄 다루고 있는 악보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교과서 이 얇은 거에서 서양음악사 요만큼 다루는데 거기서 악보를 줬다? 그거는 진짜 중요하고 대부분 그런 곡들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보들을 살펴보면서 이거가 왜 중요한지 어떤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쭉 모아서 보실 수 있게끔 악곡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국악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악은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 하시고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았거든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악은 아마 저 진짜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국악에서는 이론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론인가 싶은 예를 들어 형식도 뭐 곡 전체 악곡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분이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거를 형식이라고 붙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다른 개념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제일 잘 정리한 책이 바로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를 저희가 또 1월에서 3월 동안에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심화교재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걸 보실 때 이해가 되실 거고 웬만한 기출문제도 거기서 뻗어나갈 수 있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국악은 이렇게 이론이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악기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분류법이 막 3가지나 되고 그 다음에 악기들이 또 민속악 거, 정악 거 이렇게 또 따로 있어서 그것도 올해도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악기에 대한 것들도 저랑 같이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뭐 국악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음악 교사로서 학교에 발령이 되게 되면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은 가창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막 음악사를 가르치고 이런 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래를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국악하면은 같이 노래할 만한 게 민요가 있겠죠. 그래서 민요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실려 있고 또 민요는 이론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선생님들께서 2차에 하실 그런 장구 장단이라든지 이런 실기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마 교과서 분석반 할 때 민요 그리고 조금 그 다음으로 많이 실린 게 가곡이랑 시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랑 같이 교과서에서 하시면 거기서는 되게 깊게 나와요,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것까지 저랑 같이 또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은 지휘인데 실제로는 지휘법이랑 연결을 시켜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지휘법이라고 우리가 할 만한 박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 뭐 빨라봤자 뭐 2분의 2박자, 그 다음에 뭘까요? 8분의 6박자? 그 정도였다가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찰코프스키 무슨 2악장인데 그 3 더하기 4박자인 거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그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지휘가 뭐가 나왔냐면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아예 그 무박인 음악이 하나 나와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휘는 더 이상 뭐를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강박과 약박이라든지 그리고 제작 22년도 문제에는 이게 음악 교육론이랑 같이 해가지고 엮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따로 더 한다라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무슨 말인지는 문제를 아마 보셔야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요거는 뭐 따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악보를 보면서 이 악보를 연주하는 악기들한테 우리가 뭐 지시어라든지 이 악기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어서 따로 이거 지휘를 공부하진 않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지휘는 사실 너무 쉬우니까 다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런 거라서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보 독해력, 요게 아까 2조 악기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한 5년 정도는 2조 악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2조 악기도 많이들 연습이 돼 있으셔서 그런지 요즘은 또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청보 독해하면은 이제 어느 악기가 어느 순서에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그 베를리오즈 뭐 나오면서 이 악기로 연주한 그런 이유라든지 그런 음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교과서에서는 음색을 설명할 때 악기의 종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기를 왜 이 부분에서 사용을 했는지 표제적 음악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박자, 젖기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한국음악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음악사는 음악 양식 요것보다는 인물사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뭘 했느냐, 특히 근대기의 한국음악의 인물이 뭐 좀 중요한 일을 했다, 뭐 산조를 뭘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음악사는 좀 인물 위주로 저랑 같이 심화반 때 공부를 더 하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외국과의 음악 교류사 이런 거는 뭐 옛날에 삼국시대 때 뭐 고구려 음악이 저기 중국에서 막 기록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부분만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장구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구는 국악 이론에서 지금 국악 이론이 이만큼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고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게 장구예요. 그래서 장구는 장단을 좀 미리 외워두셔도 좋고 집에 장구 연습하실 수 있으시면은 미리 좀 몸에 익혀놓으시면 좋겠다. 왜냐면은 정말 끝까지 어려워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정말 어려운 이론 막 다 외웠어. 다 아는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판소리 악보를 그냥 줘요. 몇 분에 몇 박자인지 안 알려주고 혹은 뭐 말붙임새만 줘요. 그래놓고서는 내가 그 음악을 읽고서 이게 무슨 장단인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단이라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민요 반주가 4박이에요. 크게는 4박. 그리고 그 안에 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3씩 나눠지는 4박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중 이것들이 이제 그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음악만 보고서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단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게 국걸이구나, 이게 중중몰이구나, 이 정도 되면 중몰이구나, 자진몰이구나. 요게 몸에 조금 익혀 있으시면 너무 쉬운데 그게 안 되면 정말 모의고사 볼 때까지 계속 어려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 나오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장단은 그 제일 자세하게 다룰 때가 교과서 분석반 때거든요. 1에서 3월 달.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악곡이랑 또 장단이랑 이렇게 다 맞춰보시면서 그때부터 좀 준비가 돼 있으시면 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서 좀 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피아노 반주법이 응용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이것도 아까 제가 그 위에 장구 반주법 문제랑 비슷한데 어떤 선율을 줘요. 선율을 주고서는 제일 어울리는 반주 형태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그 멜로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화성적으로 어떻게 흐르는지 그것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주가 막 이게 부드럽게 가는 게 어울릴 선율인지 아니면 좀 리드미컬하게 가는 게 어울릴 선율인지 이런 거를 유추하실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국악이나 서양음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악보를 한 줄 보시고 그 음악을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이 요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여기까지가 1차 시험, 우리가 준비할 11월 말에 있을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이렇게 3가지예요. 면접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 지도안 작성을 하시고 수업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실기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는 보면은 문항수랑 이런 것까지 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선생님들께서 지원하시고 이제 이거는 시험 끝나고 준비하시면 돼요. 1월달 끝나고 나서. 그래서 미리 이건 하실 게 아니시고 실기는 좀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에 우리가 그 원서를 접수를 하는데 그때 평가원에다가 저 음악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충남이면 충남, 뭐 충북이면 충북 이렇게 딱 내야 되는데 실기를 고려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시면은 70점을 차지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요거랑 합해서거든요. 면접, 지도안, 그 수업 실현 이런 거랑 합해서인데 그래서 요것도 합해서 100점. 1차도 합해서 교육학이랑 그 전공이랑 합해서 100점.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게 실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실은 특별한 요 충남 경기를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30점. 이기는 한데 정말 작은 거 하나에 1, 2점 툭툭툭 깎여버리는 게 바로 실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하실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응용 반주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인천만 정반주 이게 있고 경북, 울산, 경남은 창작곡으로 반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악을 이제 대부분 민요 부르기를 봐요. 그래서 민요는 교과서 위주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분석반이 이래저래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민요를 하시게 되고 보통은 이제 장구 치면서 또 노래하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악 가창이라고 서울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민요뿐만이 아니라 잡가를 말할 수도 있고 판소리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국악 가창곡에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뭐 시조를 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창하고 청음을 그러니까 청음은 지금 경남만 안 보고 나머지는 다 보거든요. 그래서 청음은 그냥 웬만하면은 난 경남만 볼 거다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준비하셔야 되고 경남조차도 시창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안 늘어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은 그 한 번에 막 몰아서 하루에 10시간에서 느는 것들이 아니라 요거는 조금씩 해가지고 늘려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너무 막 비싼 거 막 개인 레슨 받지 마시고 이런 거 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악기를 보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강원도는 막 그 도에서 오케스트라를 학교에서 좀 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관악기, 현악기 이런 거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기 악기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단소, 국악기 중에서 이제 실기를 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시험을 좀 보시면 좋겠고, 너무 고민된다 하시면 또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임용시험이란 어떤 것인지 좀 머리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1월에서 3월 동안에 제가 교과서 분석반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서양음악이 목요일, 국악이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에 나눠서 해요. 그래서 서양음악은 한 번에 6시간을 수업을 하고 국악은 4시간을 수업을 해요. 그래서 국악하는 날은 이게 오후에 2시부터 6시인가 이렇게 4시간을 하고, 오전에 화성학을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서양음악이 좀 양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요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즐겁게 기초를 다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해요. 요때는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는 제가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 10종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보통 교과로 보는 그 10종을 뭐 만약에 중세에서 바로크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모은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모아서 교과서를 보시면은 악보도 있고 설명도 있고 그림도 있고 되게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뭐 물론 시시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교재로 요거를 좀 요약을 또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좀 매주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양음악사는 이렇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악곡들만 보기에도 이렇게 총 1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많죠. 근데 많기는 많은데 저희가 이때 복습도 해가면서 꽤나 이제 그 틀을 다집니다. 그래서 이때 다진 틀로 심화반 10주를 가는데 그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극음악이고 또 어렵고 양이 많은 게 극음악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얼마나 몇 시간 길어요. 그쵸? 판소리도 엄청 길고 한데 그게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오페라만 좀 들어있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극음악을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4주차에 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 악기랑 기악곡은 뭐냐면은, 교과서 악기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리코더, 오카리나, 기타 이런 것들이 운지법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드럼도 기보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악기들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그 연주법 이런 것들을 이제 5주차 하게 되고, 그거랑 동시에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또 기악곡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현악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가창곡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교재를 저는 여기서 얘네는 뺐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그 10종 교과서를 다 모으니까 진짜 1000페이지가 우습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굳이 막 이만한 교재를 드리면서 들고 다니셔라고 하기는 조금 별로 합당하지가 않은 것 같았고요. 요거는 필요한 분들은 제가 PDF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것들 중에 많이 겹치는 것들을 보시면서 교과서에서 이런 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악곡, 뭐 한국 가곡이다 이런 걸 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형식은 무엇인지, 여기서 지위에 대해서 유의할 점은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음악교육이랑 연결시켜서 지금까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형식과 음악 이론을 같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뺄 수 없는 게 세계음악, 대중음악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근데 출제가 분명히 됐었고, 공부를 안 하고서 이거를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닙니다. 요건 암기가 되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심화반 가서 이거를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때부터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찬찬히 나중에 그 심심하고 공부에 지칠 때 한 번씩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6주, 7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사실 8주 해가지고 총정리 문제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2주를 더 넣은 이유가 음감비에서 출제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위에 7주차까지는 그 10종의 보통 교과, 음악 교과서를 저희가 주제별로 본다면은 8, 9주차에는 음감비가 5종인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교과서별로 저희가 쭉 보면서 여기에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도 풀고 다시 내용도 복기해보고 그렇게 2주를 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알찬 시간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그 문제풀이반 할 때 몇 주는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을 이렇게 해서 드렸거든요. 그때 보시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했는데 알고 보면 은간비에서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악 같은 경우는 국악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한 주 만에 끝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민요예요. 그래서 민요를 제가 그 좀 비루한 목이지만 노래를 좀 불러드려요. 기억에 남으시라고. 장구 치면서 막 노래를 불러드리면은 이런 노래가 이런 특징이 있는 음악들을 뭐라고 하는구나. 이런 장단을 뭐라고 하는구나. 여기서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구나.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토리 장단이랑 민요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같이 해서 딱 이때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론인데 우리 막 황대태협 고중류의 미남무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율명 배우는 게 이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보법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약간 세종대왕께서 한글도 만드셨지만 정간보 만드셨잖아요. 그 악보 체계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독자적인 데가. 그래서 이제 한국음악 이론 하시는 분들도 그 기보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느껴 하시고 또 기보 체계가 한 8가지인가 돼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게 또 교과서에 소개가 된 만큼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우리나라가 뭐 C 메이저 마이너 이런 식으로 장단조가 아니라 선법을 사용하고 이번에도 악보 판소리 악보 한 줄 주고서는 장단 뭔지 맞춰라, 선법 뭔지 맞춰라 이게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법도 맞추는 거 요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이론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또 궁중음악 재래악이어서 여기서 지금까지 국악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악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1번 민요, 그 다음에 2번이 궁중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민요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가르치실 분들을 또 뽑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궁중음악이 정리가 되게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좀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게 궁중음악이다. 그 다음에 국악에서는 아까 위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악기 자체를 되게 귀중하게 여겨요. 악기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한 얘기들도 교과서로 한번 저희가 짚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풍류방 음악. 자, 우리나라 음악은 지금 연주된다 하면 역사가 막 기본 몇백 년씩 돼요. 그래서 이 몇백 년 동안 무슨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이거 교과서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요즘 가장 핫하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민간음악이에요. 그래서 민간음악은 정말 민간에 널려있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론이 있어야지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이 있어야 문제를 낼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서 사실은 한 00년대까지만 해도 민간음악이 거의 없었어요. 작가가 처음 문제에 나온 게 09년도? 그때 처음으로 작가가 이제 오지선다형 문제로 하나 나오고 했었는데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민간음악에 대해서도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출 그 트렌드랑 이런 거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음감비에 지금 15년 개정을 아직 보고 있기 때문에 15년 개정으로 올해까지는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그런 민속음악 되게 정말 어디 할머니 혼자 불렀을 것 같은 그런 음악이 막 실려 있어요. 그게 막 문제에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음감비에서 또 민간음악에 대해서도 많이 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차는 저희가 이제 총정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1에서 3월달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제가 또 강의 계획이 설명을 드릴 텐데 나머지는 또 그때 가서 설명드리려고 이제 화성학은 1, 2, 그 다음에 형식대위 이렇게 총 3개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사실 연조분 1권,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1권이고 여기가 2권. 여기는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앞쪽에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기초이론, 통론 이 부분이 그 전공 80점 중에 한 10점은 차지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엮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번에 이름을 써라, 개 이름을 써라. 영문명으로 이름을 써라. 이거 다 헷갈리시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따 교재를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약간 책 매니아, 활자 중독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있는 책들은 그냥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컴팩트한 책으로 골랐어요. 그래서 요거랑 화성학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음악 이론이 지금 8주 동안 나간다. 요거는 1에서 2월이고요. 3월 달에 바로 이어서 지금 음악 임용에서 화성학 조금 어렵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3, 4월
4월 화성학 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거 없으시고 요 정도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 대위를 한 2주 정도 하고 형식을 2주 정도 해서 4주 만에 이 부분은 끝낼 예정이거든요. 여기는 많이 시간을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2부분, 3부분 소나타 형식이 한 주, 론도 협주곡 해서 2주 이렇게밖에 짧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은 정해져 있는 악곡이 제한적이에요, 수가. 그래서 그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이제 웬만한 범위는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를 좀 이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 막 지금 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1년 동안 제가 쓸 교재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음악의 기초 이론, 여기 김홍인 선생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론이 가장 잘 정리된 책이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책들은 따로 그 뭐 학원에서 팔지는 않고요. 있으시면 그냥 있으신 책 가지고 오시고 나는 책이 없는데 좀 이거 뭐 필요하다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저도 좀 드릴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책들하고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요게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기초 이론할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가 낼 책이라서 아직 표지가 없어요. 표지가 없는데 교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집이 하나, 그 2종이 서양음악 국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서 문제 풀이할 수 있는 책 이렇게 해서 2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간 예정 1월 수업 시작 전에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한 92년도에 이게 시작을 했어요. 임용시험이. 그때 거부터 문제가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를 주제별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책들이 좀 뭐 연도별로 묶으신 분들도 있고 하시던데 저는 이거를 처음에 교과서 분석반부터 이거를 쓰실 수 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잠깐 뭐 설명드릴 기회도 있었는데 이 기출문제, 그 출제한 문제가 예를 들어 23문제다. 요즘은 23문제인데요. 23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진짜 어렵고 변별력 있는 것은 많아야 4-5문제 정도고요. 나머지는 틀리면 실수인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뭐 어떤 영역은 항상 반드시 어렵고 어떤 영역은 항상 반드시 쉽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민요도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작가도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교과서 분석반부터 어떤 영역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기출문제 우리 어디를 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해서 난이도별로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풀어보고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풀어보고 점점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집 3종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음악, 국악, 음악교육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곡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따로따로 악보를 찾아보실 필요 없으시게 교과서에 있는 거 악보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만 딱 모아가지고 쏙쏙 악곡집 요것도 지금 출간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교육론은 이렇게 2권 책으로 제일 스탠더드한 이 2권 책으로 가면서 제가 이거는 교재까지는 아직 못할 것 같고 요거를 그때그때 프린트랑 같이 연습 문제랑 드리면서 이거 외에도 음교론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은 제가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게끔 수업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 때 요거 국악, 한국음악 4 그 다음에 최신 국악 총론 이렇게 2권 책을 가게 되는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국악에 대해서 뭐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그라우트 같은 그런 위치랑 비길 만한 책이 그래도 장사원 선생님 책이에요. 왜냐면은 이 임용 시험을 내시는 교수님들의 선생님들의 선생님.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이 책으로 공부를 안 하신 선생님이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이거 출제하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이론으로 모두가 공부를 하고 계시고 물론 이게 옛날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서 심화반 진행을 했을 때 조금 선생님들도 그래도 국악이 이제 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가려고는 하는데 음악사 책도 이게 막 600종 막 이랬던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10주로 좀 늘어나기는 해서 괜찮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좀 요약을 해가지고 좀 건너뛰면서 그 양을 좀 축소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4주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국 음악사가 많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 1주나 2주 정도로 좀 축소를 해서 보실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미리 책을 사지는 마시고 제가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요 총론책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책이라서 저랑 같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 심화반, 그러니까 지금 국악 심화, 서양음악 심화는
둘 다 4월에서 6월까지 10주 동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1000페이지씩 돼요. 진짜 양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음악사 책 많은 것들 중에서 2기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술만 쭉 그냥 시대사별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 장이 한 챕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꼭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래서 좀 불필요한 설명이 많은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쳐드리면 되니까 좀 선생님들께서 단거나 하시고 좀 머리에 개념 쌓으시기에는 이 책이 좀 적합한 것 같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 이 책의 굉장한 장점은 그 뭐 예를 들면은 미사다 하면은 미사가 시작은 중세에 됐지만 슈베르트도 미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대별로 어떤 중요한 장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요거를 앞쪽에 쫙 정리를 해놨거든요. 뭐 미사뿐만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소나타도 그 처음에 이름부터 나중까지 이렇게 변화온 게 쫙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에 굉장히 좋은 교재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1000페이지씩 너무 두껍다 보니까 올해는 좀 다른 걸로 해볼까 했는데 이만한 책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들은 이 책들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저는 더 많은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올해 나올 저의 책의 내부 그 뭐랄까 디자인이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요거 교과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요것만 알고 가면 된다. 교과서는 간단하게 간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가고요. 출간 교재에 활용한 책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공부할 내용이 지금 이 위에 책들 안에 다 들어있지가 않아요. 사실 이것보다 임용에는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책을 다 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책들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큼만 공부를 하시고, 저는 이 내용들, 예를 들어 이제 음교론 갈 때는 요 내용들이 같이 보충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이 나머지는 다 국악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시험에 나오는 악보들이 다 이거예요. 국악원 정악보. 그래서 요게 지금 검은고, 가야금, 뭐 해금, 아쟁, 뭐 대금, 피리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또 자료를 또 많이 만들고, 뭐 국악 전집해서 이거는 뭐 가고 있고, 그 국악원에서 영인이라고 옛날 고악보들을 다 이렇게 스캔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무료로 올려놨는데 그게 또 막 수십 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제가 계속 연습시켜드리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선생님들이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다. 요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근거를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국악 연혁이라고, 이거 되게 50년도 책인가? 되게 오래된 책인데 옛날 선생님들은 또 이걸로 하셔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한국음악사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악학개범이 이번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음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하면 악학개범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었어서 제가 계속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근대음악사 이걸로 또 연습시켜드리고, 장단 그리고 민소각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요것도 제가 참고해서 또 문제 만들어 드리고 자료 드리고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저의 선배이시기도 한데 이거는 국고에서 쓰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예고 교과서 되게 좋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같은 저자이신데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 좀 더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거 가지고도 좀 제가 그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향토민요가 20년도부터 많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향토민요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녹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기 진짜 할아버지가 그냥 반매다가 한번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녹음해서 악보로 이제 만든 건데 그런 게 막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요거 가지고서도 제가 좀 연습을 시켜 드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음악사는 이게 다 보셨던 그 책들일 텐데 저는 어떤 책들을 주로 활용을 했냐면 이게 들배 그 악곡집, 이거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악곡집이 되게 설명이 이제 악곡 하나마다 너무 잘 연계되어 있어서 요거에서도 지금까지 출제도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 제가 또 좋아하는 악곡집이 이게 놀튼 엔톨로지, 요거는 뭐냐면은 그 그라우트 있죠. 그라우트에 딸려 있는 선곡집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그라우트 보시다 보면은 놀튼 엔톨로지 오브 웨스턴 뮤직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런 거 어디서 막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라우트를 보신 분들은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또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책이 다르다 뿐이지 그렇게 뭐 어렵고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훨씬 더 풍성하게 서양 음악사를 좀 다룰 수가 있어서 제가 올해 요거 굉장히 많이 애용했었고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라우트 당연히 보고, 그 다음에 요 책은 제가 서양 음악사 책 중에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이 서양 음악사 1, 2가 이게 음악 세계에서 나온 건데 혼자서 나는 서양음악사 책을 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저는 항상 이걸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술이 쉽고
디테일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는 참고를 되게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켜드린다. 요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형식 분석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책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이런 책들, 요거 다 이제 뭐 한예종 이런 교수님들이신데 들배가 그 서양 음악 사만 있는 게 아니라 들배 음악 분석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오래된 책인데 이런 것들 가지고서는 근거가 확실한 것들로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니까 형식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대위랑 선법대위 이 책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건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2주짜리로 제가 좀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화성학은 사실은 저는 송무경 선생님 그 연주자 조성 분석이 되게 좋은 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연습 문제 더 얹어드리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다 송무경 선생님 책이긴 한데 이렇게 화성학 책들을 좀 저는 참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을 책 추천을 원하시면은 지금 1월까지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때 좀 줄글로 읽으실 만한 게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 이거 송혜전 선생님 쓰신 거랑 이거 한국음악의 거장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악은 좀 인물사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인물 한 20몇 명 이렇게 놓고서 인물에 대한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라서 조금 낯선 이름들이 많기는 한데 이런 식의 음악사를 써왔구나. 좀 이렇게 감도 잡으실 수 있어서 이 책들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는 이거 들배 많이 보시죠? 이거 많이 보셔서 요거는 너무 스탠더드하게 아실 것 같고 이 책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나머지 책들은 지금 막 2권이 기본 세트잖아요. 근데 이거 한 권짜리인데 컴팩트하면서 악보도 중간중간에 잘 들어가 있고 해서 혼자 보시겠다 싶으면은 이 책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기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요것도 국악원에서 나온 책인데 악기에 대해서 그냥 쭉 읽어볼 수 있는 건데요. 악기 종류가 진짜 많아요. 국악이. 오죽하면 악기로 문제를 계속 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시간이 되시고 나는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싶다. 미리 좀 웜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책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저는 벌써 이제 설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악 임용을 보려고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꿈이 이미 있으신 것이고 저는 거기에 되게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올해 합격을 저는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내년에 해야지 뭐 내후년에 해야지 그러면 그때 오세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달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달려서 이때 딱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희가 늘어지지 않고 딱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는 오늘 합격 설명회를 되게 길게 했는데 핵심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023년 다음 달부터 2023년이잖아요. 2주만 있으면. 그래서 이때 내가 지금 1차 시험 볼 때까지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나도 건강 관리도 되게 잘 하셔야 되고 멘탈 관리도 되게 잘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2차 시험은 1차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보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정말 힘드세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답을 알려주질 않아요. 수능처럼 막 우리가 미리 점수를 막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붙었는지 어쨌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2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사실은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멘탈이 갈수록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내년 1월까지는 한번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한다. 이런 마음을 오늘부터 사실은 먹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1년을 딱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나는 이번에 시험을 봤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조금 쉬었다가 심화반이나 아니면 문풀반부터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전까지 조금 쉬는 시간도 가지시고 뭐랄까 리프레시도 하시고 내가 정말 이 직업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달리기를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정말 2차 끝날 때까지 가야지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괜히 조금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때부터 이 본티오 요때 날 때부터 우리 지역 사람이 너무 조금 뽑아. 아니면은 여기 너무 잘하는 누구누구 여기도 본대. 이런 걸로 되게 흔들리시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귀를 닫고 그냥 나는 꿈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시험에서도 제 성적이 나오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합격 설명회 보시는 분들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조금 민망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이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카페 아니면 저 인스타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랑 항상 얘기하면서 올해 또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올해 합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